네, 오늘은 심화수학관리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심화수학 하면 디딤돌 최상위 수학을 가장 많이들 하시죠. 그죠? 동아출판사에서 나온 동아 큐브 심화, 센에서 나온 센 최상위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도 이 세 가지를 다 풀려봤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느꼈을 때 디딤돌 최상위가 가장 난이도 분포도 그렇고, 제일 나은 것 같아서 게다가 이제 디딤돌 시리즈는 기본, 응용, 기본 플러스 응용, 최상위 S, 최상위 이렇게 단계별로 나와 있기 때문에 아이에 맞는 학습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수학은 디딤돌 최상위 학습을 기준으로 저 같은 경우도 중학교 시험 준비를 했습니다. 물론 중학교 시험 준비를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심화학습은 저리 복습을 좀 많이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차라리 그 시간에 선행을 조금 더 하지 않았을까? 이런 좀 생각은 좀 있습니다. 그만큼 심화가 교과서 대비 상당히 많이 어려워서 아이들 자학자습하는 거나 이런 부분에서는 엄마의 도움이나 선생님 도움 없으면 관리하기 조금 힘든 문제집인 것 같아요. 네, 어찌됐든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관리한 활용법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최상위 S와 최상위를 동시에 풀었다. 일반적으로는 최상위 X 학습이 끝나고 나서 최상위를 많이 푸시잖아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단원별로 끊어서 학습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최상위 S의 첫 번째 단원과 최상위의 첫 번째 단원을 동시에 학습을 했습니다. 그렇게 활용을 했을 때 제가 느낀 장점은 상당히 아이가 탄력을 받아서 진도가 빨리 나가는, 감을 빨리 잡는다고 해야 되나? 뭐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애들은 풀어야 할 문제집이 진짜 많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공부 시간을 무작정 계속 늘릴 수도 없고, 이제 별거 아닌 팁이긴 하지만 확실히 문제집 회전율은 상당히 많이 빨랐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최상위 S와 최상위를 함께 풀었습니다. 두 번째, 오답 노트 활용하기. 풀다 보면 애들은 전체 다 틀리지 않아요. 만약에 그런 친구다? 그건 자기 단계 문제집이 아닙니다. 그런 친구들은 아래 단계의 학습을 더 한 다음에 진행을 하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최상위가 어려워서 오답이 상당히 많은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최상위 S까지만 학습을 해도 학교 공부에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내공을 좀 더 키워서 다음 학기나 다음 학년에 도전을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절대 주변 친구들을 비교하고 학원에서 상담할 때 우리는 기본적으로 최상위는 해요? 이렇게 말하는 불안감을 조성을 하는 그런 말에 절대 쫄지 마세요. 심화는 자기 학년 단계만 학습했던 친구가 소화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문제집이거든요. 차라리 정말 쉽게 최상위를 하길 원하신다? 그러면 간단한 선행을 먼저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큰아이 학습을 시키다 보면 오답 유형이 거의 비슷하고 꼭 틀리는 건 또 틀리더라고요. 인강도 듣고 과외 선생님하고 학습을 했었던 건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자꾸 틀리는 거는 초등학교 5학년부터 6학년까지 저리 좀 지저분하게 잘라서 노트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답 노트에서 잘라가지고 붙여서 풀리면 좋겠지만 분명히 쟤는 또 틀릴 것 같아서 집에 있는 프린터기로 출력해서 저렇게 붙여줬어요. 저렇게 몇 번 하다 보니까 오답 횟수 줄고 계속 자기 틀리는 것이 어떤 유형인지 본인이 어떤 유형 부분에서 약한지를 알 수 있어서 아이에게 덜 지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스스로 틀린 거를 너가 직접 봐라. 뭐 이런 의미로 만들었었던 게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풀고 또 풀었는데 여러 번을 풀었는데도 안 되는 문제가 분명히 있어요. 그쵸? 그런 건 그냥 버리세요. 그거는 몰라도 진짜 큰일 나지 않습니다. 한국 문제가 터무니없이 어려워서 저는 과감하게 스킵을 합니다. 아이들이 이걸 못 푼다고 애가 문제일 것 같잖아요. 애가 문제가 아니고요. 이런 교육의 문제집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아이들 수학 관리가 쉽지는 않아요. 아마 많은 분들이 저같이 수포자 M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에게 맞는 문제집 단계 결정만 제대로 한다면 분명히 수학을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아이로 성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저희 집 수학 심화학습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다음 학습 이야기에서 또 만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